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은 한국 경제에 대한 탄핵입니다. 민생 경제마저 파괴하는 최악의 행패입니다. 오는 26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심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은 633 원칙을 적용하여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는 오늘날의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중대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치주의와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재판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 서류를 이사불명, 폐문부재와 같은 이유로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편 작년 11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도 벌금 100만 원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죄를 지었으니 법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사기꾼이 사기죄를 없애고 도둑놈이 절도죄를 없애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비록 겉으로는 무죄 운운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지연을 비롯한 해괴한 공작을 해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과 사범입니다. 지금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히 죄 대표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돌려드리면 딱 맞는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한 재판에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사법부는 633 원칙을 지키지 않아 손상되었던 자신의 권위를 공정한 판결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발 글로벌 통상 전쟁과 관세 전쟁의 직격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OECD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2.1%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 제2금융권인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드사 연체율은 지난해 말 1.65%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고 비마저 감소하고 있고 최근 3개월새 폐업한 자영업자는 2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마저 무너지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애교, 통상, 경제를 이끄는 컨트롤 타워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에 이어 기어이 경제부총리 탄핵안까지 발의하고 연일 장애투쟁을 하며 최대행 탄핵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입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은 한국 경제에 대한 탄핵입니다. 민생 경제마저 파괴하는 최악의 행패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대권 야욕에 방해가 되면은 국정이건 경제건 민생이건 모조리 탄핵하고 제거하겠다는 테러 정치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미국 스콧 벤센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한 것이 불과 2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대행 역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탄핵 소추를 당했습니다. 이렇듯 민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 정부 인사는 누가 언제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이러한 대혼란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누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국가 운영의 최소 안정성마저 무너진 오늘의 국가 위기를 끝내는 길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하는 것뿐입니다. 국익과 민생을 외면한 정치 세력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